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밥을 드신 분도 있으시고 빵으로 드신 분,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때운다고 하세요. 바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나이 드니까 별로 안 땡긴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을 먹었냐가 그날 하루 몸 상태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마리의 균들이 살고 있어요. 장 속에요. 이 균들이 건강하면 면역이 살아나고 염증이 줄고 기력이 붙고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균들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몸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이 균들한테 매일 밥을 주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에 그 균들한테 독을 주고 계세요. 본인은 모르시면서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건강식 얘기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집에 이미 있는 것들로 아침 한 끼를 어떻게 바꾸면 몸이 달라지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발로 뛰며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아침밥의 위력을 만나보러 가시죠.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빼야 할 것부터 얘기할게요. 요즘도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침부터 생간을 드시거나 천엽, 육회, 민물회 같은 나름식을 즐기시는 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게 보양식이다, 옛날부터 먹던 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날 것으로 먹는 음식, 특히 민물고기나 내장류에는 기생충이 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 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배가 이상하고 염증이 계속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걸 충적이라고 불렀어요. 몸 안에 기운을 갉아먹는 것들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딱 맞는 표현이죠. 문제는 이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증상이 애매해서 그냥 나이 탓, 기력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기생충 검사는 기본 항목이 아니라 따로 요청해야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식, 특히 민물회나 날래장류는 지금부터 드시지 마세요. 나는 평생 먹어왔는데 괜찮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나이 드실수록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이 맞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괜찮았던 것도 60, 70대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먹지 않는 겁니다. 장 건강이든 면역이든 기력이든 좋은 걸 100가지 넣어도 나쁜 게 하나 둘 계속 들어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먹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거 다 알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매일 먹고 있다는 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계란이 아침 식재료로 이렇게 오랫동안 추천받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단백질이 훌륭해요. 그냥 단백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로 쓰기 딱 좋은 형태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 근육을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기 부담스러운 아침에 계란 한두 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예요. 뼈 건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햇볕을 자주 못 쬐기도 하고 식단에서 잘 안 챙겨지기도 하거든요. 계란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오메가3 강화 계란들은 일반 계란보다 오메가3 함량이 더 높기도 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나이 드실수록 황반이라는 눈 부위가 약해지는데
이걸 지켜주는 영양소들이에요. 어떻게 드시냐고요? 프라이, 삶은 계란, 스크램블 요리법은 솔직히 뭐든 괜찮아요. 입에 맞는 방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거의 매일 드시는 거예요. 기름을 적게 쓰고 싶으시면 삶은 계란이 제일 간편하죠.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좋아요. 오늘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바로 계란 하나예요.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와 베리 조합이에요. 플레인이요? 그거 너무 시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맞아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이해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라는 게 뭐냐면 균이 먹이를 먹고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과정이에요. 그 균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내 환경을 좋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 발효식품은 소화를 돕고 장의 기운을 살린다는 표현으로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그냥 먹기 좋다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바꿔놓은 음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 달달하고 과일맛 나는 제품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지금 얘기하는 요거트가 아니에요. 포장지 앞에 크게 요거트라고 써 있어도 뒤에 성분표 보시면 설탕이 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도록 플레인, 즉 아무것도 안 넣은 원래 요거트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베리류를 같이 드시면 훨씬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다 좋아요. 이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항산화 성분이에요. 몸에 생기는 녹, 즉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드는 과정에서 산화라는 게 계속 일어나요.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는 건데 이걸 늦춰주는 게 항산화 식품들이에요. 베리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냉동 과일은 수확 직후에 얼려서 영양 손실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신선한 게 없을 땐 냉동으로 사다가 냉장실에 하루 전날 꺼내두시면 돼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이게 아침 한 끼예요. 달지 않아서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2, 3주 드시다 보면 단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단맛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곡물 빵이에요. 빵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빵이냐가 문제예요. 하얗고 폭신한 식빵, 단팥빵, 크림빵, 크루아상 이런 빵들은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고 정제해서 만들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그때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프셨던 적 있으시죠?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반면 통곡물 빵은 밀의 겉껍질, 즉 겨층을 남긴 채 만든 빵이에요. 이 껍질 부분에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장 속에서도 식이섬유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살 때는 포장지에 통밀, 통곡물, 호그레인이라고 써있는 걸 고르세요. 밀가루가 첫 번째 재료로 나오면 그건 정제 밀가루가 주 재료인 거예요. 여기에 버터를 얹으면 어떨까요? 버터는 나쁘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버터 자체보다 어떤 버터냐가 중요해요. 목초를 먹여 키운 소에서 나온 버터, 흔히 그라스페드 버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일반 버터보다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높고 비타민 K2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잘 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뼈 건강에 신경 쓰이는 분들한테 특히 의미 있는 성분이에요. 아직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반 버터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트랜스지방 들어간 스프레드보다는 천연 버터가 훨씬 낫거든요. 통곡물빵에 버터 조금, 아니면 삶은 계란 하나 곁들이면 든든한 아침 한 끼가 완성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통곡물빵에 계란물을 입혀서 구운 거예요. 계란의 단백질과 빵의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기는 방법이에요. 빵을 끊는 게 아니라
어떤 빵을 어떻게 먹는지를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유, 치즈, 그리고 버섯이에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거나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먼저 우유부터 얘기할게요. 우유는 칼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맞아요. 칼슘이 풍부해요. 그런데 사실 우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지용성 영양소들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 성분과 함께 흡수되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여기에 해당돼요. 우유를 완전히 저지방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이 없으면 이 비타민 D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저지방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지방도 괜찮지만 굳이 지방을 다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치즈예요.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유보다 소화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우유 마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도 치즈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치즈 안에는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도 있어요.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체다나 고다 같은 형태가 덜 가공된 거예요. 네, 버섯은 조금 특별해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재료예요. 햇볕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올라가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버섯이 햇볕을 받으면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작동하거든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다 좋아요. 요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말린 표고버섯을 가루로 내서 보관하시면 아주 편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치즈 한두 쪽, 버섯이 들어간 반찬 하나, 이 세 가지가 아침 식판에 들어간다면 그날 하루 비타민 D와 면역 영양소는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버섯은 전기를 보충하는 식재료로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겼어요. 특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기력이 없을 때, 장이 약할 때 버섯 달인 물을 써왔는데요. 비싼 약재가 아닌 일상의 식재료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공들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장 얘기를 아까 잠깐 했죠.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사서 드시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멈추면 절반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균을 매일 넣어줘도 그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자마자 죽거나 쫓겨나요. 장 속 좋은 균들에게는 먹이가 필요해요. 그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균 자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균의 먹이예요. 그 먹이가 되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양파예요. 양파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눌린은 우리 몸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인데 그게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요. 우리 몸에는 흡수가 안 되지만 장 속 균들한테는 밥이에요.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장 속 환경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매일 아침 된장국에 양파 한 줌, 달걀을 볶을 때 양파 조금, 이렇게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표고버섯 가루예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원들을 깨우는 신호예요. 표고버섯을 매번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면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로 곱게 갈아서 작은 통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아침국에, 달걀볶음에,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어 드세요. 맛이 거의 안 느껴질 만큼 조금만 넣어도 베타글루칸 효과는 있어요. 한의학에서 이런 개념을 부정거사라고 해요. 몸의 바른 기운을 돕고 나쁜 기운은 스스로 물리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약으로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이 딱 그거예요. 유산균 제품 드시는 분들 계속 드세요. 거기에 더해서 양파와 표고버섯 가루를 아침에 챙기시면 그 유산균이 훨씬 잘 살아남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아침이에요. 잡곡밥에 발을 반찬이에요. 밥을 끊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끊을 필요 없어요. 방식을 바꾸면 돼요.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아까 빵 얘기할 때 나온 거랑 비슷해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잡곡을 섞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산미, 보리, 수수, 검은콩, 율무,
이런 것들을 섞으면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장내균들 먹이도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밥을 식혀서 드시면 더 좋아진다는 거 아세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은 전분이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이걸 몸이 빠르게 흡수해요. 그런데 이 밥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가 쉽게 분해를 못해서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요. 냉장고에 하루 넣어뒀다 꺼낸 밥. 전날 남은 밥을 아침에 데우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뜨겁게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반찬이에요. 여기서 발효 반찬이 중요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게 다 발효식품이에요. 한국 밥상이 원래 발효식품 천국이에요. 이미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장을 건강하게 먹어온 음식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청국장은 장내 좋은 균의 최고예요.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침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면 장에 이보다 좋은 아침이 없어요. 된장도 좋아요. 단, 공장에서 단시간에 만든 된장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오래 발효시킨 된장이 훨씬 균이 살아있어요. 집에서 담근 된장이 있으시면 아주 귀한 거예요. 김치는 묵은 김치가 더 발효가 잘 돼 있어요. 방금 담근 겉절이보다 몇 달 익은 김치 쪽이 유익균이 더 많아요. 잡곡밥에 된장국, 묵은 김치 하나. 여기에 아까 나온 표고버섯 가루 된장국에 넣으면 이게 바로 장에 최적화된 한국식 아침이에요. 외국 건강식 부럽지 않아요. 이제 반대 얘기예요. 좋은 걸 챙기는 것만큼 나쁜 걸 줄이는 게 중요해요. 아침을 망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식용유, 가공식품, 설탕이에요. 첫 번째, 식용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식용유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이 씨앗이나 곡물에서 짜낸 기름들이에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식단에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으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매일 아침 이 기름으로 볶고 부치고 튀기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같이 먹어도 염증이 계속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대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버터, 들기름을 써보세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한국 시니어들한테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무침이나 완성 후 넣는 용도로 쓰세요. 두 번째,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이 나쁜 이유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균들이 살아야 건강한 장인데 가공식품 속 첨가물과 방부제들이 그 균들한테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요.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인스턴트 수프. 바쁠 때 손이 가기 쉬운 것들이죠. 없애기 어려우면 아침만큼은 가공식품 없는 상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하루 3끼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 한 끼만요. 세 번째, 설탕이에요. 설탕은 나쁜 균들의 최고 먹이에요. 장 속의 나쁜 균들이 설탕을 먹고 번식하면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잃어요. 면역이 떨어지고 잔이 새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달달한 시리얼, 과일맛 요거트, 설탕 들어간 주스, 단팥빵. 이게 나쁜 균한테 아침을 차려주는 거예요.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설탕 대신 베리, 설탕 대신 천연 과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단 것을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비위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단 것이 지나치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얘긴데 현대 장내 세균 연구랑 방향이 딱 일치해요. 오늘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날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내장류는 드셔도 득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계란은 매일 챙기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콩곡물빵에 버터 조금, 우유, 치즈, 버섯으로 비타민 D 채우기, 양파와 표고버섯 가루로 장속균 먹이 만들기, 잡곡밥에 발효 반찬, 식힌밥도 좋아요. 그리고 식용유,
가공식품, 설탕. 이 세 가지는 아침에서 줄여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100%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식단을 3일 지키는 것보다 70에서 80%짜리 식단을 1년 지키는 게 훨씬 낫거든요. 몸은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함이 전부예요. 매일 아침에 뭔가 하나만 바꿔보세요. 계란 하나, 아니면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아니면 아침밥에 잡곡 한 줌, 아니면 된장국에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 이 중에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게 쌓이면 반년 뒤에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고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해요. 비싼 병원, 비싼 약보다 먼저 매일 아침 한 끼가 달라지면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건강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